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해서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핵심 비교 정리는 책 한 권에 있는 내용을 프린트 한 장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바퀴 강의를 듣고 나서 보신다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이 프린트 한 장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충분히 90점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 프린터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죠. 이 제정 목적은 20회, 21회 시험에 출제되고 지금 10년 넘도록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2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법이란 지금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면서 이 법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이 법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단순히 암기사항인데, 논리적으로 본다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게 맞다고 보여지지만, 법조문 있는 그대로 요거는 암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전문성 제고하는데 시험에 공신력 제고한다라고 하면 X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개업 공개사를 육성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국민경제 이바지입니다. 국민재산권 보호하면 X입니다. 국민경제 이바지. 옛날에 국민재산권 보호였는데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국민경제 이바지라고 요것만큼은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시험에 최근 10년간 출제되지 않았으니까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출제됐던 예시를 보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 아닌 것들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아닌 것들인데요. 부동산업의 육성,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조절, 토지 공개념, 투기 억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부동산 거래의 적절한 규제, 공공복리, 국민재산권 보호. 우리 공법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법까지 보면 전부 공공복리가 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목적도 해석상 공공복리라고 볼 수 있지만, 법조문에 시험에는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은 이렇게 출제됩니다. 명문. 직접 법조문에 있는지 없는지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죠. 명문. 직접 법조문에 있는 것만 물으니까요.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만 우리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에는 공공복리, 국민재산권 보호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20회 때 출제된 문제입니다. 약 15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죠. 21회 때도 물론 한번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으로 규정된 목적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1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적절하게 규율한다. 이런 말 없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적절한 규율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 공신력 제고도 없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까지 시험의 목적이 1회 때부터 33회까지 8번 출제됐지만 최근 15년간은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금융계약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융계약서에 기재되는 금액이 취득세 신고가액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월 1일부터 실거래 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됐죠.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 토지법, 국토의 구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 이 세 개가 통폐합되어서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도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되어 있죠. 네, 부동산 거래 신고, 우리 매매계약인 경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매매계약,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물론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의 경우 교환계약, 증여계약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계약일로부터.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도 30일 이내에 해야 되죠. 주택임대차 신고. 상가임대차는 신고할 필요 없고 주택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경기도나 광역시 외의 군지역은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마지막 내용인데요. 중개계약하고 중개행위가 있습니다. 우리 중개계약이 뭐냐 하면 중개계약 여기 나와 있죠. 중개계약은 중개계약이 있는데 의뢰인하고 매도 의뢰인 그리고 개업 공개사 간에 맺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집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고요. 거래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게 거래계약입니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이죠. 따라서 민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나 중개행위는 보조적 사실행위라는 것 역시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냥 계약이라는 말 들어가면 민법에서 무조건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중개계약은 법률행위고 중개행위는 보조적 사실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